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탁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번 EMNLP 2021년에 공개된 Situated QA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그 Question Answering 분야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그 논문임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데이터셋 구축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 같은 거는 논문을 직접 좀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QA 태스크의 좀 큼직큼직한 흐름, 발전 흐름을 짚고 그다음에 왜 이 논문이 제안되었는지 등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Question Answering 태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Question Answering은 이 Factoid Question Answer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음 예시와 같이 누가 구글을 설립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다음에 관련된 컨텍스트가 주어지면 이렇게 레리 페이지와 sergey 브린이라는 좀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팩토이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태스크를 뭐 주로 다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측 상단에 있는 ACL 2020년 튜토리얼에서 구분한 몇 가지 대분류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Extraction Based QA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과 그다음에 컨텍스트 그리고 정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내에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Extraction Based이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에서 답변이 위치하는 그 포지션을 예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예측은 스타트 토큰, 답변이 시작되는 토큰과 이제 답변이 끝나는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한 후에 앤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는 이 정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그젝트 매치 또는 뭐 F1 스코어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 Generation Based QA는 말 그대로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정답을 이제 곧바로 생성하는 태스크이고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도메인에 따른 구분을 좀 하자면 클로즈드 도메인 QA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의료나 금융같이 좀 미리 정의된 도메인에 속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태스크이고요. 대표적으로 의료를 예시로 들자면 이 부분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부분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 같이 좀 질문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역시 좀 어느 정도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온톨로지를 사용해서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도메인 QA는 좀 구체적인 도메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훨씬 더 넓은 도메인, 뭐 일반 상식 같은 넓은 도메인에 속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한 온톨로지나 아니면 그 월드 놀리지,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놀리지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할 부분이 이 오픈 도메인 QA이고요. 이 오픈 도메인 QA의 좀 큰 흐름에 대해서는 논문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DQA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런 명시적으로 데이터셋에 주어진 컨텍스트보다 이 위키피디아 문서 전체에서 좀 질문과 관련된 그 도큐먼트를 리트리브하는 흐름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그 딥러닝 기반의 오픈 도메인 QA를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etriever reader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아래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방법론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질문이 있을 때 질문과 관련된 컨텍스트를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찾고 그다음에 그렇게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를 가지고 이제 머신 그 리딩 컴프레hension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을 도출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도큐먼트를 리트리브하고 리트리브된 도큐먼트를 리드한다라는 의미에서 리트리버 리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딥러닝 모델은 이 리더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이 리트리버는 이제 질문과 이 위키피디아 문서에 대해서 약간 TF-IDF 기반의 좀 휴리스틱한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유사한 도큐먼트를 검색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학습 시에는 그 이런 이 질문에 대한 컨텍스트가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스쿼트 데이터 같은 걸로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 할 때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휴리스틱한 방법론으로 매칭 후에 리더 모델을 통해서 최종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엔드 투 엔드 구조입니다. 앞서서 그 앞선 모델에서는 리트리버가 학습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도 리트리버 역시 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트를 사용한 그 리트리버 리더인데 둘 다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논문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그 위키피디아 문서인데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를 특정 그 특정 단어 수를 기준으로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의 블록에 대한 버트 임베딩을 구하고 이 퀘스천에 대한 버트 임베딩과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가 높은 탑 K개의 문서 블록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블록이라고 하면 탑 2의 블록을 이렇게 리트리브 한 다음에 이 문서의 그 임베딩을 통해서 또 최종 그 답에 대한 스타트 토큰이나 엔드 토큰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의 장점은 데이터셋에 명시적으로 컨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 퀘스천 앤서링 페어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버트 부분 제가 표시해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란색으로 된 이 문서 블록으로 쪼개진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학습 이전에도 이미 이렇게 존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버트 모델을 미리 좀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학습하기 전에 이 각각의 블록에 대한 임베딩을 미리 뽑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라는 QA에 좀 맞춤화된 프리트레이닝을 제안을 한 다음에 이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파란색 버튼은 프리즈를 시키고 퀘스천과 이 리더 부분에 대한 버튼만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미리 임베딩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퀘스천에 대한 임베딩과 유사도를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FAIS라는 라이브러리 같은 그 툴을 사용해서 빠르게 그 벡터 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이 버트 모델의 일저자가 아닌 나머지 그 공저자들이 방금 소개드린 이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버트 연구와 거의 동시에 수행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이 Dense Passage Retrieval이라는 논문이고요. 줄여서 DPR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여기 그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본 논문인 Situated QA를 설명할 때 그 비교 모델로 성능 측정에 사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DPR 모델의 가정은 좋은 리트리버가 좋은 퀘스천 앤서링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 전에 각각의 좀 크게 지금까지 두 가지 리트리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논문처럼 TF-IDF 같은 렉시컬 매칭 기반의 스파스한 리트리버는 질문과 컨텍스트 간에 그 겹치는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반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논문 같은 경우는 덴스 리트리버, 그러니까 벡터 간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덴스 리트리버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 렉시컬 매칭 기반의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의미적인 유사도를 잘 포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의 논문에서 수행한 그 인버스 클로즈 태스크라는 사전학습은 사전학습 자체가 비용이 일단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 이 파란색 버튼 약간 컨텍스트 인코더를 고정시키는 거는 엔드 태스크에는 조금 최적화되지 않은 좀 서브 옵티멀한 학습 방법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PR 논문에서는 이 리트리버를 좀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그것과 맞는 이 블록이 매칭되는 블록이 하나 있겠죠. 이 포지티브 패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설정한 이 n-1개의 네거티브 패시지가 있고요. 저희가 뭐 컨트리스티브 러닝 같은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퀘스천에 대해서 포지티브 패시지와의 유사도는 높게, 그리고 네거티브 패시지와의 유사도는 낮게 학습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그 트릭을 사용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 네거티브 패시지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퀘스천에 대응되는 포지티브 패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패시지가 있을 텐데 이 네거티브 샘플을 좀 아무거나 고르는 것보다 학습 시에 모델이 좀 구분하기 어려운 하드한 샘플로 고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그 방법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랜덤은 그 위키피디아 블록 중에 아무 패시지나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뭐 기본적인 형태의 그 네거티브 패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BM25라는 방법은 이건 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TF-IDF 기반의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BM25 기반 네거티브 샘플은 정답은 포함하지 않지만 퀘스천과 토큰이 가장 많이 겹치는 패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모델이 좀 충분히 헷갈려할 수 있을 만한 패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골드 패시지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첫 번째 포지티브 패시지가 있고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두 번째 그 포지티브 패시지가 있으면 이 두 번째 포지티브 패시지가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패시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배치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 그림을 여러 개 미니 배치 단위로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하나의 포지티브 패시지가 있는데 앞선 내용까지는 n-1개의 네거티브 그 패시지를 구성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니 배치 단위로 좀 시야를 넓혀 본다면 하나의 퀘스천에 대해서 다른 질문에 속하는 이 모든 패시지들을 역시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이버스하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좀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때 유리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성능표를 보시면 인배치 네거티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골드와 BM25 그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한 모델이 좋은 성능, 좋은 리트리브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트리버 프리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뒤에 Situated QA 모델에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retrieval free는 말 그대로 리트리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용량의 코퍼스로 학습한 이 언어 모델 자체가 그 코퍼스에 대한 논리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딩 태스크를 수행할 때 별도로 그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클로즈드 북 태스크다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트나 아니면 T5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텍스트,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코퍼스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구축된 놀리지 베이스를 함께 활용하는 그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논문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 질문이 있으면 놀리지 베이스와 위키피디아를 모두 사용하는데 이 퀘스천 서브 그래프라는 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비정형 데이터인 좀 위키피디아 이 텍스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미 그래프 형태로 좀 잘 구조화된 이 놀리지 베이스를 함께 좀 같이 매핑을 해서 두 개의 헤테로지니어스한 정보가 하나의 서브 그래프로 구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그래프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냐 하면 이 텍스트는 좀 정보에 대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이다 보니까 정보를 좀 원하는 정보를 딱딱 탐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놀리지 베이스는 구축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좀 좁은 편이지만 그만큼 정제된 데이터인 만큼 검색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함께 활용하는 시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인 Situated Q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 구축 관련 논문인 만큼 기존 데이터셋이 많이 사용되는 QA 데이터셋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쿼드부터 시작해서 트리비아 QA, Search QA, Natural Questions 같은 형태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수행할 때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 논문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질문이라도 시간이나 지역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큰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아래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을 보시면 구글의 직원이 몇 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1년 기준으로 약 14만 명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2021년 기준이고 2020년, 2019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요구하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답이 항상 달라지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기존 QA 시스템들은 이런 시간이나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미 좀 임플리시트한 어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컨텍스트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발표 자료를 한번 보았을 때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이나 지역적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이게 왜 2021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좀 이슈가 되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버트가 등장한 이후에 NLP 기술이 비약적으로 좀 발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축된 데이터, 조금 비현실적인 가정이 있더라도 이미 구축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자연어를 이해하는 테크닉을 발전시키는데 많이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NLP 기술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오픈 더 뉴 도어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QA를 다루기 위한 이런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Situated QA와 좀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전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이제 나온 MBQA라는 논문이고요. 말 그대로 좀 애매한 질문에 대한 그 앤서링을 다루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역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기존 데이터셋들은 하나의 클리어한 앤서만을 가정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언제 나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애매한 답변이다라는 것이 지적하고요.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태스크와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이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아웃풋을 도출하는 목적은 기존 질문을 최소한으로 수정하면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가능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게 되고, 노란색 질문도 마찬가지로 더 명확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수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ambiguous 퀘스천이 있으면 우리는 이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서 이 X1, X2,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이 각각의 명확한 질문에 대응하는 이 답변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Situated QA 논문에서는 그래도 이 ambiguous한 게 그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것과 좀 완전히 동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란색 질문만 봐도 이 시네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조금은 다른 포커스를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보시자면, 기존 데이터셋 한 4개 정도를 모아서 새로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9,000개의 시간 의존적인 질문과 2,000개 정도의 그 지역 의존적인 질문을 찾아내고요. 태스크를 좀 정의를 하자면,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A라는 답변이 있을 텐데요. 이 A라는 답변은 C라는 컨텍스트 하에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인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크게 타입과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이 타입을 보시면 시간 그리고 지역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각각의 타입에 대응하는 타임 스탬프나 아니면 로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완성된 예시를 보시면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누가 NBA에서 3점 슛을 제일 많이 쐈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 타입의 이제 2014년, 2005년이라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컨텍스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변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인디펜던트한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가볍게 큼지막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논문은 아웃스탠딩 페이퍼까지 선정된 이유로는 굉장히 꼼꼼한 그 데이터 구축 설계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저자의 의도를 직접 좀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세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 벤치마크 데이터의 그 퀘스천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퀘스천들에 대해서 이 질문이 뭐 시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디펜던트한가를 어노테이터한테 판단을 하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공유해준 이슈가 뭐냐면, 시간에 의존적인 이 퀘스천은 양도 많고 좀 앰비규어스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수월한 반면, 이 지역적인 퀘스천은 이 그 지오그래피컬 컨텍스트에 대한 합의가 좀 어노테이터마다 조금 그 기준이 좀 달라서 구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는 공개는 하지 않고 그냥 어노테이션 중에 그 어노테이터로부터 리젝을 많이 당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geographically dependent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그 named entity recognition과 그다음에 dependency parsing 기술을 통해서 질문 내에 있는 location entity를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삭제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이 Who is the President of the US라는 질문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 앞선 이 기술을 통해서 로케이션 엔티티를 탐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삭제해서 새로운 질문을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삭제된 질문은 그러니까 US라는 지역적인 명시적인 정보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그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geographically dependent한 퀘스천이 이렇게 구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구축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진행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컨텍스트 앤서 컬렉션을 진행을 합니다. 어노테이터들이 구글 서치 API를 사용을 해서 이 좀 질문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전송을 하고요. 먼저 아래에 있는 지오그래픽 부분을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 답변과 앞서서 여기 이런 삭제한 엔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삭제한 엔티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 퀘스천과 앤서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그 검색 결과로 이제 기반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템포럴 디펜던트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일단 어노테이터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타임라인을 수집을 하는데요. 타임라인 수집하고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구성된 이 퀘스천, 컨텍스트, 앤서 트리플렛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자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스태틱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있는 두 유형은 그 temporally dependent한 퀘스천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temporally independent한 퀘스천을 사용을 합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이런 다시 설명드리자면, temporally independent한 퀘스천은 어떤 시간이 주어지든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구성을 해서 컨텍스트를 구축하는 이유는 질문 중에 그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정보와 컨텍스트 인디펜던트한 정보가 함께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드와 그 스타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샘플드는 이렇게 어노테이터가 구축한 이 타임라인에서 좀 그 타임라인 사이에 있는 임의의 그 타임스탬프를 제공을 하면 그 타임스탬프에 해당하는 그 쿼리, 컨텍스트, 앤서 페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타트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앤서를 하는 그 시점에 컨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트리플렛을 구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축된 이 페어에 대해서 검증을 또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한 어노테이터가 만든 결과물을 다른 어노테이터가 검증을 하면서 좀 퀄리티를 보완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템포럴과 지오그래피컬 퀘스천을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특히 그 기존 데이터에서는 지오그래피컬한 퀘스천이 굉장히 템포럴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는데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웹 데모가 존재합니다. 직접 구축된 데이터를 이 유형에 맞게 좀 탐색을 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제공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템포럴 디펜던트한 퀘스천의 예시로 누가 영국 축구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 타임스탬프들이 존재하고 각 시점에 따라서 2021년의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컨텍스트에 따라 좀 다르게 답변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오그래피컬 디펜던트한 경우에도 우리가 유엔에 언제 가입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직접 탐색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일저자의 GitHub 보시면 raw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 일부를 템포럴과 지오그래피컬한 샘플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구축된 데이터로 실험을 이제 성능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은 크게 이 오픈북 모델의 대표적인 그 방법론인 DPR, 그리고 클로즈드북 모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바트라지 모델로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그러니까 구축한 데이터가 그냥 기존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기존 퀘스천 형태 말고 좀 다양한 형태의 퀘스천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좀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쿼리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퀘스천에 명시적으로 그 컨텍스트를 이제 반영을 하는 형태입니다. 앞서서 이 샘플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퀘스천이 기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edited question은 이 기존 질문에 이거는 템포럴 컨텍스트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삽입한 형태입니다. 여기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in Maryland라는 단어가 추가돼서 컨텍스트를 명확하게 퀘스천에 반영하는 형태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거는 이렇게 그냥 템플릿으로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 모디피케이션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ine tuned는 이렇게 모디파이드 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을 수행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옵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그 쿼리 모디피케이션만 수행한 것과, 그다음에 모디파이드 된 이 쿼리에 대해서 파인 튜닝까지 수행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평가 지표는 그 이그젝트 매치 스코어이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temporally dependent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그 휴먼 퍼포먼스와 모델 간의 성능 차이가 지오그래피컬보다는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retrieval based 모델인 DPR이 이 바트라지 모델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퀘스천의 컨텍스트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이 모델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템포럴의 이 스태틱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쿼리 모디피케이션도 하지 않고 파인 튜닝도 하지 않은 이 모델이 이 성능이 가장 좋게 측정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태틱은 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답변이 변하지 않는 퀘스천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수행하거나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 이 모델들이 이 semantically equivalent한 에디트에 대해서 로버스트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같은데 약간 이렇게 변형했다고 해서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오그래피컬 디펜던트한 퀘스천에 대해서는 일단은 클로즈드 북보다는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 모델이 좀 새로운 로케이션에 대해서 더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적인 컨텍스트니까 좀 아무래도 데이터셋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이나 인도 같이 자주 등장하는 그 지역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을 텐데 실험 좀 성능을 측정해 본 결과 이 레어한 자주 등장하지 않는 로케이션에 대해서 그 클로즈드 북보다는 리트리버 베이스드 모델이 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그 추가적인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 QA 시스템이 이전에 답변된 앤서를 좀 다시 현재 답변된 앤서와 이전 답변된 앤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각 질문 앞에 이 previously라는 말을 붙여서 답변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뉴 세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이 추가적인 애널리시스를 위해서 앞선 그 실험들과는 좀 별개의 세팅으로 진행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실험 결과를 좀 바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전 답변보다는 현재 시점의 답변을 좀 더 잘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두 모델에 대해서 뭐 현재 시점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529개의 커런트 옵션과 373개 프리비우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좀 제가 논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이 추가적인 애널리시스에 대한 실험 세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결론만 말하자면 현재 시점을 좀 더 잘 답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까지 모디파이드 되는 쿼리에 대해서 파인 튜닝까지 수행했을 때 답변 성능도 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좀 예전 답변으로 트레이닝된 그 QA 모델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댑트를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세팅을 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은 2018년 이후로 답변이 변하지 않은 그 질문이고요. 업데이티드는 2018년 이후로 답변이 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모두 뭐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좀 증가를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와 그림이 이제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저자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블, 그러니까 답변이 변하지 않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성능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클로즈드 북이나 리트리버 모델이나 파인 튜닝 했을 때 뭐 성능이 조금 증가하고 여기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마지널한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거기서 거기인 성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어, 파인 튜닝 시에 향상 폭이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아래 이 디셈버 2018, 그 다음에 February 2021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 DPR 모델의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바는 2018년 12월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성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비교적 최신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인 튜닝 할 때 성능이 조금 증가하지만 이마저도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충분한 성능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처 워크로 탐구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자들은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좀 피처 워크로서 지금까지는 그 시간에 대한 컨텍스트, 장소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데이터를 구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누가 이 질문을 했는가에 따른 컨텍스트도 고려를 해서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경우에는 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이 파이프라인도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텍스트는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이 변하면서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미 학습된 모델에 좀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컨티뉴얼 러닝이나 액티브 러닝 기반의 방법론이 좀 중요하게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등장하는 이런 논문처럼 기존 데이터셋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 세계의 가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델링하려는 시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현실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 Situated QA가 다루고자 하는 이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상황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 ambiguous한 퀘스천에 대한 상황, 이런 모든 그 복잡한 상황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조인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런 가정들을 완화하는 것이 이 자연어 처리 연구자들의 좀 오랜 수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